고3 국어 문제인데 이번 6월 모의고사 문제고요. 문제가 두 문제입니다. 11번, 12번 문제였는데 이번 6월 국어는 좀 말이 많았죠. 문제 유출 문제도 있었고 뭐 그런 건 뭐 여기서 언급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나와 있는 11번, 12번 문제 중에서 12번 문제가 역대 최악 문제였습니다.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높다기보다는 이전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11번까지는 열심히 잘 풀고 있다가 학생들이 12번 문제를 쓱 보고 나서 12번 문제, 그러니까 문법에서는 보통 이렇게 지문이 나오지를 않고 그냥 문법적인 지식만 있으면 이렇게 바로바로 풀고 지나가는 그런 유형이었는데 이렇게 긴 지문이 나와버리니까 학생들이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지식만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12번 문제가 어려운 문제냐 하면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제의 각 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지문에 다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자기가 받지 않던, 그러니까 평소에 보지 않던 그런 유형의 문제를 보게 되니까 시간을 많이 끌게 되고 이제 뒤에 있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많이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고3이고 3등급 이상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문을 일일이 읽을 수는 없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게 일단 기본적으로 불규칙 활용의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언의 활용, 그리고 이제 고정구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순경어 비읍과 반침의 소멸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팔종성법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해서 지문을 읽는 대신에 지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자료 부분이 좀 보이게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실제로 예시가 뭐가 나오고 있냐면요. 예시가 되는 단어가 자, 하나는 좁다가 있고요. 하나는 돕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벗다가 있고요. 아름다운 단어죠. 그 다음에 졌다가 있습니다. 자, 서원희 선생님, 우리는 좁다를 좁다라고만 씁니까? 그러니까 좁다의 고정된 형태로만 씁니까? 그렇지는 않죠. 예, 좁아, 좁고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좁다를 좁다라고만 쓰지 않고 뭐 좁고, 좁아, 뭐 좁으니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활용이라고 하는데, 자, 좁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좁고 좁아 해가지고 이 형태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돕다를 보시면 돕고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뒤에 똑같이 돕아가 오면은 이거를 그대로 도바라고 발음하는 우리나라 사람은 경상도 분들밖에 없습니다. 경상도에서만 이거를 도바라고 해요. 그것도 저는 군대에 살았는데, 제가 군대를 경상도에 있었는데 뭐 좀 기분 안 좋다. 야, 이 더러운 놈아 이러길래 왜 그렇게 일부러 발음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경상도만 규칙 활용을 하고 현대 한국어에서 표준어에서는 이거를 불규칙 활용을 합니다. 얘가 어떻게 변합니까? 전혜인 선생님. 예, 도바가 아니라 도와가 됩니다. 도와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렇고요. 15세기 당시에는 이게 도와가 아니라 도바의 형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기본형이 오늘날 보는 것처럼 이 돕다가 아니라 좀 이상한 형태인 이 형태였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벗다도 지금 여기 좁다와 마찬가지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벗고가 오든 모음으로 시작하든, 야, 여기는 음성이니까 벗어가 오든 이거는 형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근데 졌다는 자, 젖고는 문제가 없고요. 자음으로 시작하는
이 몸으로 시작할 때 저서가 되는 게 아니라 저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온란이 없으니까. 이건 삼각형이 아니고 반치음입니다. 자, 해서 얘도 기본형이 그러니까 오늘날에 졌다가 아니라 15세기 당시에는 졌다였다라는 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요. 그러면은 자, 그래서 이제 팔종성법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기본형이 이건데 왜 돕고일 때는 이 형태가 아니라 이 형태가 아니라 왜 여기선 이건가요? 라는 거고 지금 여기도 죄송합니다. 왜 이게 아니라 또 잠이 올 때는 그냥 이건가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자, 이게 팔종성법 때문인데 자, 15세기에는 종성에 쓰던 8자만 쓰라는 그 자음이 있었는데 그 8개가 어떻게 됩니까? 자, 옆에다 적겠습니다. 자, 이건 팔종성법 때문인데요. 자, 그렇게 8개를 쓰던 그 자음이 뭐냐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옛니음입니다. 그래서 8개만 썼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경은 비읍하고 반치음은 그 당시 실제 문장에서 쓰일 때는 쓰일 수가 없었고 얘네들은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반치음은 시옷으로 바뀌고요. 순경은 비읍 같은 경우에는 비읍으로 바뀌어서 종성에 써야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변화가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앞부분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소멸 과정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소멸 이야기인데 여기가 자, 순경은 비읍 같은 경우에는 (15세기) 중엽이 지나면서요. 자, 여기서처럼 지금 도바 저런 식으로 나오다가 자, 얘가 아나 어를 만나는 경우에는 반모음 오로 바뀌고요. 자, 아래 하나 을을 만나는 경우에는 얘네들과 합쳐져서 오나 우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반치음 같은 경우는요. 16세기 중엽 이후에 그냥 소멸돼 버립니다. 오늘 글씨가 굉장히 안 좋네요. 자, 이 부분까지가 지금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건 한 3등급까지는 좀 이런 정도 아는 거 뭐냐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만 좀 해주고요. 4등급 아래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도 정답률이 거의 이 문제를 맞춘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실제 현장에서는 지문을 일일이 읽어주고 이거는 여기에 적용된 거다 이곳에 적용된 거다라고 일일이 좀 설명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알아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자, 문제 좀 잠깐. 두 문제인데 차례대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에 탐구활동과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냈습니다. 현대국어의 도와 저와 같은 활용형은 어간의 형태가 달라지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 자, 도와라고 했는데 자, 전혜연 선생님 지금 이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나뉘었는데 이 앞부분을 뭐라고 하죠? 그리고 뒷부분은 엄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돕이 그대로 살아있지 않고요. 도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어간의 형태가 바뀐 거고요. 지금 이 부분도 젖이라는 반침 형태 젖이라는 형태가 그대로 살아있지 않고 지금 변형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형태가 바뀌어지는 어간의 형태든 어미의 형태든 형태가 바뀌는 그런 동사의 활용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고요. 자, 1번은 그래서 맞는 답이 되겠다. 1번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 두 번째 15세기 국어의 도바가 현대 국어의 도화로 나타나는 것은 자, 순경은 비읍이 어간 끝에서 비읍으로 바뀐 결과이고라고 했습니다. 지금 소멸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이 부분입니다. 자, 근데 저기서는 순경 비읍이 어간 끝에서 비읍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팔종성법 때문이고요. 자, 15세기 중엽 이후에 순경 비읍이 어를 만나면은 비읍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반모음 우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읍이 아니고요. 비읍이 아니고
반몸 오, 우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2번이 틀려서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15세기 국어의 저가 현대국어에서 저로 나타나는 것은 반침의 소실로 어간의 끝, 예, 반침이 없어진 결과 그대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15세기 국어의 돕고와 현대국어의 돕고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도 15세기 국어의 젖고와 현대국어의 젖고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현대국어 같은 경우는 애초에 어간의 모양이 시옷하고 비읍이고요. 고대국어 같은 경우는 고대가 아니라 중세국어 같은 경우에는 각각 팔종성법 때문에 결과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잠깐 2번 계속 이어서 풀겠습니다. 자, 실제로 학생들이 정답률이 매우 낮았던 문제고요. 자, 위 탐구활동과 자료에 따라 현대국어의 용언들의 15세기 중엽 이전과 17세기 초엽의 활용형을 바르게 추정한 것은 라고 했습니다. 문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단어들이 곱다, 긋다, 눕다, 빗다, 잡다가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저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이게 불규칙인지 규칙인지 먼저 활용하고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뒤에 어미 어를 붙여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곱다 같은 경우에는 아를 붙여보면은 고바가 아니라 고와가 되죠. 그러니까 기본형이 곱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긋다는 자, 오늘날에는 그어입니다. 그서가 아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형이 반치음 받침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눕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어를 붙이면 누어가 되죠. 자, 순경 비읍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자, 빗다입니다. 빗다고 잡다 같은 경우에는요 그대로 빗어 잡아이기 때문에 그냥 원형 그대로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형이 이거라는 걸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됩니다. 1번 같은 경우에 곱게는 그대로 팔종수법 때문에 비읍 받침이 그대로 되고요. 그 다음 자, 순경은 받침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가 오는 경우에 고바 해가지고 순경은 비읍이 그대로 올라가서 자, 그 형태로 되고요.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갔을 때 또 순경은 비읍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반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17세기에 순경은 비읍이 자, 오하고 우로 바뀌고 또 아래 하나 을을 만났을 때는 오나 우로 바뀐다라고 했죠. 자, 이 부분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곱게는 그대로고요. 잠이 온 경우에는 그 다음에 자, 아가 왔을 때는 자, 반몸 오로 바뀌어서 고와 그 다음에 자, 안을 만났을 때는 또 그대로 오로 바뀌어가지고 고온으로 해가지고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 왜 틀렸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요 15세기 중엽 이전에는 자, 그저, 그은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자, 기본형이 이겁니다. 자, 17세기 초엽이면 반침은 이미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서, 그은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냐면은 오늘날과 똑같은 그어, 그은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자, 눕게, 누버, 누분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누어까지도 문제가 없는데 누은이 아니라 을을 만났을 때는 우로 변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누은이 아니라 자, 누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리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자, 빗다는 기본형이 시옷입니다. 반침이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틀렸죠. 받침에 반침이 왔는데 빗개가 아니라 반침 빗개가 아니라 그냥 시옷 받침에 빗개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 잡다는 기본형이 비읍인데 지금 순기온 비읍이 오고 있죠. 얘들은 자, 자바가 아니라 자, 그대로 이어적 해서 자바 자반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예. 이 문제는 참 희한한 게 선생님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지식들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쉬운 경우인데,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알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지문을 보고 일일이 다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머릿속에서 많이 헷갈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굉장히 좀 불행했던 게 지문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니까 또 일일이 그 부분 찾아가지고 적용하려다 보니까 가뜩이나 심적으로도 당황한 상황이고, 적용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문제도 틀리고 시간도 많이 활용하게 되고, 실제 학생들하고 상당히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라고 하는데, 이제 심리적으로 흐트러진 부분이 이제 가장 컸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어떤 지식적인 측면보다 어떤 유형이 나올지 모르니까 평소에 좀 준비를 좀 잘 해놓고, 지문을 만나더라도 실제로 지문 안에 모든 부분, 내가 추론해야 되는 부분조차도 없어요.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지문에서 이 부분이 여기에 적용되는구나, 이게 여기에 적용되는구나, 그것만 찾으면 되는데, 평정심만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있었는데, 많이 당황하는 상황에서 허둥지둥대다가 틀리게 되는, 자, 그런 상황을 거의 이번엔 처음이죠. 첫 유형이기도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는 자, 유형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마음에 새기고 9월달을 준비하라고 그런 식으로 좀 지도를 하고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지적하실 부분 있으면 의견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